네, 비전공자 커리어 성장기 발표를 맡은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데브시스터즈 웹콘솔 백엔드 엔지니어의 포지션을 지금 맡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커리어를 쌓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목은 비전공자 커리어 성장기라고 지었지만 비전공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뿐만은 아닌 것 같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는 지금 경기대학교 둘 다 넘겨야 되는데, 네. 저는 경기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고요. 막학기에 이제 취업을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곳에 했었는데 이때 접해본 개발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개발을 배워보고 싶어서 퇴사하고 이제 공부를 1년 정도 했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2년 전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또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광송대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제 17년도 5월인 개발자를 준비한 시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하던 과정이랑 취업 후에 이제 뭔가 첫 번째 교훈이라는 타이틀을 지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얻기까지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제가 있었어요. 근데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이제 해야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렇다면 개발자가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전공자라면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요즘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네, 당연하게도 전공 과정을 열심히 따라가면 되겠죠. 물론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게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제 전공 수업 정도만 따라가도 충분히 이제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비전공자인 제가 이제 전공자 수준의 지식을 채우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컴공 과정을 공부하면 되겠죠. 필요한 과목들만 이제 골라서 하면 그래도 막 4년씩이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겁을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거는 이제 많이 인터넷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C 언어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주황색 열혈 프로그래밍 책을 읽고 연습 문제까지 전부 풀어보고요. 자료 구조를 이제 좀 개념 위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을 구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좀 이해가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커랭크라는 사이트의 문제들을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요. 한 6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뭔가 코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취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보 처리 기사라는 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저걸 이제 따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땄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격증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전공자랑 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되게 쉽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면 물론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요 과목들 위주로 빠르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부하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뭐 C 언어랑 자료 구조 이런 걸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 체제 이 세 가지 과목들은 이제 취업을 어떻게든 했더라도 공부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밑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때 챙기지 않았으면은 뭔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에 좀 강조를 해봤고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려면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진짜 기술적인 거 외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건 사실 사용자가 우리의 의도대로 써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드도 사실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좀 잘 관리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제품을 설계할 때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되게 좀 사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통해서 좀 다양한 그런 개발적인 용어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리팩토링, 뭐 페어 프로그래밍, 뭐 캡슐화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등 되게 많은 단어들이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단어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개발자를 준비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다들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제 주변에 제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게임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서버를 띄워서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띄우지 않고 보통은 친구가 이제 띄웠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걸로 되게 쉽게 띄울 수 있대요. 그래서 이때 도커도 배워보면서 한번 띄워봤는데 외부에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려면 공유기에 이제 막 포트포워딩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런 네트워크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 되게 접하게 돼서 좋은 경험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해보려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노래에 이제 뭔가 주파수나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특징을 뽑아서 뭔가 유튜브 조회수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포트폴리오로.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어떤 특징들을 뽑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막 많이 해보고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구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면접에서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해보고 있어요.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찾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해서 찾아서 어필을 했더니 되게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개발에 흥미가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사용하는 회사였는데 이전까지 웹 개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폐기로 들어갔지만은 모르니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능을 구현하기만 하면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랑 스택 오버플로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네, 겨우겨우 성공했습니다. 되게 의존적으로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답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코드를 막 가져다가 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력이 한 1년 정도 쌓이고 나서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노드.js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미들웨어의 집합으로 된 그런 거대한 미들웨어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장고 이미지인데 장고도 한번 뜯어보니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것도 이제 뭐 장고 내부 아키텍처 같은 거를 이제 구글링해서 나온 자료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뭐 커먼 미들웨어, 세션 미들웨어, CSRF 미들웨어 등등을 거치고 제일 아래에 제가 작성한 뷰 펑션에 들어오고 그 후에 이제 들어온 순서의 반대로 미들웨어들을 다시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뷰 펑션에서 리턴한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자가 받아보게 되는 데이터랑은 생김새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는 더 작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되게 여러 번 들어봤던 말인데 이게 직접 코드로 보고 나니까 실제로 체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성하는 코드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앞뒤로 되게 많은 로직이 붙어 있었던 거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도 소프트웨어고 큰 단위로 묶어도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게 쪼개고
크게 묶어도 똑같다는 걸 보면은 이제 프랙탈이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이게 이제 일부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네, 프레임워크 내부를 알아갈수록 생각보다 더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을 했었고요. 제가 만드는 서비스의 로직이 이제 1%도 안 되는 부분이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는 마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실제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최소한 어떤 코어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 소프트웨어 내부에 또 내부적인 도메인적 지식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검증되지 않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는 실제 위험한 코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 이제 다음 주제로 잘 성장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발표의 주제가 커리어 성장기인데요. 성장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roadmap.sh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발자 직군별 로드맵이 되게 상세하게 있어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브옵스 뭐 등등등 되게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이트만을 참고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제 게임에 빗대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스킬 트리 화면인데요. 공략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스킬 트리를 따라서 찍으면 이제 남들이 고생해서 찾은 루트를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찍었던 스킬 포인트 초기화하고 더 마음에 드는 스킬 트리를 찾아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네, 잘못된 스킬 트리를 적용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없이 이제 로드맵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냐면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 그 방법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곳에서 응용하는 겁니다. 이제 뭐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백엔드 개발자의 핵심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치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백엔드 서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이제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인덱싱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캐싱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쿼리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인을 통해 한 번에 가져와서 N+1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관된 레코드들을 저장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하도록 트랜잭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는 게 이상적이므로 정교화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럴 때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스키마를 추가하거나 기존 스키마를 변경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잘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의도하지 않는 동작을 막기 위해서 인증과 유효성 검사를 붙이고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로깅도 붙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코드가 복잡해져서 이제 유지 보수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에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그런 큰 그림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치면 서버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걸 서버에 보내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발자가 하는 일은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물론 이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결국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바뀌더라도 위에서 말한 핵심 개념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바뀐다고 해도 크게 두려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취업시장에서 대세를 따르는 게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긴 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에러 드리븐 오픈 소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름은 제가 지었고 아마 따로 있는 단어는 아닐 거고요. 네, 사용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GitHub 들어가서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보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커밋이 10,000개를 넘기도 하고 디렉토리가 되게 많이 쪼개져 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컨셉이나 아키텍처에 대한 문서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괜찮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웹사이트에 내가 사용하는 버전의 문서는 이미 사라지고 없거나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오픈소스 지금 당장 공부해봐도 실제 내가 사용하는 함수 같은 것들과 전혀 다른 로직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택 트레이스에서 시작하는 에러 드리븐 오픈소스라는 거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코드는 스택 트레이스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작성한 예제 코드인데요. A 함수 실행하면 B 함수가 실행되고 B 함수 안에서 C 함수가 실행되고 C 함수 안에는 제가 이제 선언해 놓지 않는 D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스택 트레이스가 출력이 되는데요. 간단한 코드지만 한번 보자면 이제 sample.js의 10번째 라인에서 D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레퍼런스 에러라는 게 발생했고 D라는 게 디파인 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에러가 발생하기까지 온 경로를 살펴보면요. 에러가 발생한 시점은 C 함수 내부의 10번째 라인의 3번째 문자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C 함수가 호출된 건 B 함수 내부의 6번째 라인의 3번째 문자열이고 B 함수는 A 함수 내부의 2번 라인의 3번째 문자열이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A 함수가 호출된 건 가장 처음에 이제 13번째 라인의 첫 번째 문자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제 어디 생겼고 어떤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는지 알기가 쉽죠. 여기까지는 이제 희망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파멸편까지는 아닌데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네, 타입 ORM이라는 Node.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ORM이고요. 이미지는 이제 처음 커넥션을 맺기 전에 생성하는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의 생성 코드예요. 실행하면 이제 이런 에러가 출력이 되는데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드라이버 패키지 not installed 에러가 발생했고 여기 오른쪽 빨간 줄 보시면 MySQL이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설치를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MySQL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앞으로 다양하고 친절하지 않은 오픈소스를 마주쳤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에러 드리븐으로 타입 ORM 오픈소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가 작성한 코드인 데이터 소스의 생성자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제 이 이미지는 웹스톰 기준으로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VS 코드를 쓰셔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단축키를 눌러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우클릭해서 실제 선언보를 들어간다는 스크린샷을 찍어놨고요. 이제 데이터 소스의 생성자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타입 선언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구현부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좌절하면 안 되죠. npm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코드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그 설치된 것들은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 이제 각 패키지 이름별로 설치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타입 ORM이라는 폴더에 코드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경로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 소스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로를 한번 보는 거죠.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 소스 폴더 안에 데이터 소스 경로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타입 ORM이라는 폴더 이름 안에 이제 저런 소스, 데이터 소스 이런 디렉토리가 있을 거라고 예시를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노드 모듈스 안에 타입 ORM 폴더가 있고 데이터 소스 폴더가 있는데 데이터 소스.js예요. 보면 확장자가 에러에는 ts라고 돼 있었는데 되게 이상해요. 아무튼 파일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드라이버 factory.create라는 코드를 살펴봤는데요. 비슷하게 찍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라인 넘버 다르고 코드도 살짝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면 드라이버 factory.create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거 보면 막
드라이버 팩토리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고 돼 있고 크레이트 안에 디스라는 걸 넣고 있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네, 확장자도 다르죠.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 받은 코드는 오픈 소스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컴파일한 JS 파일에 타입 선언을 담고 있는 DTS 파일과 매핑해주는 맵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택 트레이스에 출력되는 파일 경로는 사실 컴파일 이전의 파일 경로인 거죠. 그래서 이제 GitHub에 있는 TiberRM 레포지토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아까 봤던 소스에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 source.ts 라인 넘버까지 완벽히 일치하는 장소에 코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제대로 찾은 것 같고 자신감이 들어요. 드라이버 팩토리 크리에이트 함수를 보면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이 엄청 길게 적혀 있어요. 사실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19개 정도 있고 저는 발표를 위해서 좀 잘라서 왔습니다. 아무튼 코드를 보면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 소스 객체가 MySQL 드라이버로 이제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넣어준 값에 따라서 다른 객체를 리턴하는 걸 팩토리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일 이름도 보면 드라이버 factory.t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MySQL 드라이버의 생성자 코드를 보면 문제가 된 load dependencies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코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이제 스택 트레이스에서 나온 마지막 경로인데요. 여기 진짜 이제 답이 있어야 됩니다. 1197번 라인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드라이버 패키지 not installed error라는 게 가장 하단에 나옵니다. 그래도 맞게 찾아온 것 같아요.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171번 라인에 커넥터 패키지스라는 값은 우리가 옵션스에 넣어준 커넥터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MySQL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1172번에 fallback 커넥터 패키지라는 값은 이제 커넥터 패키지가 MySQL이니까 MySQL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직을 보면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어요. 이제 플랫폼 tools.load라는 함수가 있는데 저기에 이제 커넥터 패키지가 이제 MySQL이라는 값이니까 그걸 넣어서 MySQL이라는 필드에 그걸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패했을 때 캐치 로직을 탈 텐데 캐치 로직을 보면 fallback 패키지, 이제 fallback 커넥터 패키지라는 건 MySQL2라는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겨주고 똑같이 MySQL이라는 필드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로직이 모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만난 드라이버 패키지 not installed error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함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팩토리 패턴이랑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타입별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쭉 있는데 제가 MySQL이랑 MySQL2만 잘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보면 require MySQL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설치되어 있는 MySQL 패키지를 가지고 오는 건데 실제로 설치를 저희가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MySQL을 가져오거나 MySQL2를 둘 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에러 메시지는 원래 MySQL을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코드를 한번 뜯어보니까 MySQL2를 설치해도 실제로 문제가 없는 로직이었던 거죠. 이제 이거는 npm 패키지들 인스톨한 숫자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실제로는 MySQL2를 더 많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MySQL2는 이제 프로미스라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성능이 더 좋다고 이제 자체적인 문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사실 에러 메시지가 MySQL이라고 나오지만 평소에는 MySQL2를 이제 사용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오픈소스를 까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도 않고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언젠가는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까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픈소스 자체의 버그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오픈소스에 한번 기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살아가는 마인드셋을 한번 소개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제 좌우명은 이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better than yesterday라고 많이들 하는데 네, 그런 겁니다. 토익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해도 좋고요.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사실 어제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좋아요. 운동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고 지식을 쌓는 것도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소한 거라도 오늘 뭔가 했다면 이제 어제의 당신보다는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1년 뒤에는 50번 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개발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저는 뭐든 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